지난주에 새롭게 첫 인사를 드렸던 코너죠. 박종현의 돌파 매매. 그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첫 번째 종목이 그 당일에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수익을 기록한 종목도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이 종목들이 수익을 내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조금 네네. 차차 해나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 코너는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네네. 사실 시장 자체는 한 주간 조금 부침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네. 저희가 쉬는 사이에도 들려온 악재성 이슈도 꽤나 있었고요. 네네. 시장에 대한 뷰 한번 정리해 주신다고요. 일단 제가 PPT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아시아 쪽으로 보게 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약세 국면에 있고 지금 현재 미 시장 미선물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부채 한도 협상이 10월 말로 연기됐다는 소식이랑 원자재 가격이 또 급등하면서 미 시장도 약세 국면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예전에도 긴축을 진행을 하고 원자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났던 구간을 좀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지수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 부분, 그 다음에 가치 분석으로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크게는 이제 아시아, 미국. 근데 이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분석하는 거로는 연말에는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이제 어느 시기에서는 유럽과 중국의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지금은 달러 강세 국면이지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국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선진국이 강세였지만 내년에는 이런 우리나라는 선진국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신흥국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오히려 더 이런 미국보다 더 강세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네. 지금 이제 예전에 지금 패턴의 뭐 금융 위기나 이런 부분을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고 경기 피크아웃이 되고 이런 동일한 구간에 조정 구간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조정 구간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러면 계속 조정인가? 네. 그건 아니고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를 보시면은 실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주식은 올라갑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마지막에는 부동산과 채권 가락이 하락하고 그 자금이 주식 쪽에 이제 들어오면서 마지막 버블은 주식 쪽으로 이동된다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네. 조정 구간이 마이너스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00포인트는 마이너스 10% 구간인데 제가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가치 분석상으로는 PBR 기준으로 자산 가치가 3,000포인트 이하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있는데 3,000포인트 이하는 오히려 더 저평가 구간이고 기술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조정 파동이 현재 1파가 나오고 지금 2파동이 다시 3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이렇게 왔을 때는 제가 단기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지금 현재 이 조정 파동과 이 조정 파동을 동일하게 보게 되면 지금 이게 3파동으로 조정 파동이 끝날지 아니면 연장 파동으로 갈지 이 부분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오파 조정이 나온지는 체크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2,900포인트, 2,950포인트 전후는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볼 때 2,900포인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수하고 이하 포지션은 바이 앤 홀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대응으로 봤을 때는 2,950포인트 구간은 반등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과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수출입 동향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해주신다면요. 네,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는 9월 1일, 매월 1일 날 산업자원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8월, 9월 역사적으로 계속 수출 지표가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국내에는 사실 경기 피크아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 저는 이제 반도체 쪽도 그래서 좋게 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반도체 피크아웃은 보통 연말에 이렇게 피크아웃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가장 컨센에서 예상하는 내년 1분기까지 그럼 주식 같은 경우 지수는 경기 선행 지표가 보통 6개월이 선행이 되니까 1분기 기준으로 3월 기준으로 해도 11월 정도가 되면 다 시장이 반영되는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10월 중순부터 11월 구간에서는 네.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분석되는 부분이 그런 선행적인 지표나 수출 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의 테이퍼링 부분도 11월 초에 있는 FOMC에서 어느 정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가득한 구간에서 저점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보면 매수의 활용과 포트폴리오의 변경의 구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플하게 지금의 공포를 이겨내고 우리가 살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해보자. 결국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해서 나아지는 일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 시장 뷰에 근거해서 각 종목들은 어떻게 주셨을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S 해야겠죠. 대성에너지 그날 저희 장전에 말씀을 주셨고 당일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 그 다음 날도 또 6% 이상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날 당시에 사실 목표주가 12,000원 주셨는데 결국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2,000원 넘어서 13,000원권까지 찍었었어요. 그날 당일엔 조금 변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한테는 사실 주간 한 번이니까 네네. 이렇게 하루 나오셔서 체크를 해주신 거지만 계속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노란톡에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는 지금 2번의 매도 기회와 2번의 매수 기회를 드렸어요. 그리고 12,000원 구간에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분봉으로 지지선을 잡아서 다시 매수를 진행하고 네. 13,000원 부근에 매도하라고 알려드렸고 지금 현재 지금 첫 번째 기준봉이 나온 고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시 저번 주에 종가 부근에 매수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 원자재 관련된 천연가스가 또 올랐기 때문에 금일도 어떻게 보면 또 수익 구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이 대성에너지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인 전략도 여러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할 종목 두 종목입니다. 일단 관심주로 단기 스윙 종목 LX 인터내셔널을 주셨어요. LX 네네. 인터내셔널도 와, 지난주 내내 올랐네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을 이겼던 종목인데 네. LX 인터내셔널 괜찮을까요? 네, 이게 제가 그 대성 에너지를 저번 시간 화요일 날 드렸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분 초보분들은 역시 이렇게 매수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총이 좀 1조 이상 되는 기업이긴 한데 LX 인터내셔널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게 네. LG 상사입니다. 예, 좀 LG 상사인데 동사가 지금 석탄 문제로 지금 전력 문제 중국에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동사가 석탄을 광산을 인수하고 니켈 관련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사업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지금 3분기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3분기 최대 실적 종목 그리고 배당을 주는 종목 이런 기준을 두 가지 포인트를 주고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으로 이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그 원자재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LX 인터내셔널을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돌파 가격을 제가 설정을 해드려요. 돌파 가격은 말씀드렸듯이 주봉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주봉의 이 왼쪽 어깨죠. 왼쪽 어깨가 있는 이 포지션이 지금 현재 잠시만요.
네. 예, 지금 현재 32,000원을 이제 돌파한 기준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 기준봉으로 지금 현재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고, 지금 지수가 만약에 하락하고 종목의 LX 인터내셔널에 만약 연봉이 온다 그러면은 시초가 이하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석탄 가격이나 화물 운임에 조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다 보니까 더욱더 강하게 주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목표 라인을 저희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34,600원에 지난주 종가 기록했거든요. 네네. 사실 이런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에 동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으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부분은 추세선을 그어 보시면은 현재 목표가로 제시한 가격이 지금 4만 원대에 어느 정도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후반, 39,000원 후반대에 어느 정도 1차적인 매도를 하고 네. 추후에 또 뭐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추세를 보고 제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 지난주에 대성에너지 주셨을 때요. 네네. 그날 상한가 마감을 했지만 사실 7% 상승한 채로 시작을 해서 네네. 아마 못 잡으신 분들은 이거 7%나 오르면서 시작했는데 네네.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못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LX 인터내셔널도 오늘 한 급등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시가가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가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시가를 이탈하고 다시 재돌파하는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에 대한 지지선 그리고 시가에 대한 이탈이 오면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보시고 시가를 다시 돌파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저희 대성에너지 때문인지 또 괜히 기대하게 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보죠. 다음 종목이 동화약품입니다. 이 종목의 컨셉은 저희 어떻게 잡고 갈까요? 제가 사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실적도 좋고 인플레이션 구간에 구조적으로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크게 부담이 없는데 다음 종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은 필수 소비재 같은 부분이 굉장히 강세 구간이거든요. 네. 이런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구간에서는 뭐 음식료나 이런 부분이 강세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익적인 가격 이익적인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저는 가지고 나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백신도 없고 우리나라는 치료제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자주성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저는 국내 백신과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죠. 네. 그리고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위드 코로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머크사에서 개발한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선구매한다고 했지만 80만 원, 90만 원 되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치료제가 대중화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동일하게 배당 주고 지금 약물 재창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실 신약으로 이게 개발이 되면 지금 백신도 부작용이 있고 치료제도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약물 재창출에 관련된 약물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이 진행된 거고 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좀 기반이 된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실 때 임상 3상에 대한 게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홀딩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임상 2상이 지금 시약처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그 기대감으로 수익을 취하고 매도하시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화약품은 임상 2상에 지금 시각처에 승인을 했고 네. 먹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게 바이오 리더스인데 이번 주에 또 관련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두 번째로 현재 수급도 좋고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로 좀 조정이 올 때 좀 매수를 진행하면은 오히려 더 변동성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목표 라인이나 이런 손절 네, 라인이나. 그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똑같이 현재 주봉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주봉을 보시면은 1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이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장중에 주간에서는 17,000원을 이하했지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가가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고 종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부분은 일단 기법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이전 양봉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은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양봉이 하나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상황과 수급상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을 하나를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격의 기준을 전고점 부근인 24,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1차적인 매도 구간으로 잡고 좀 종목을 대응하면은 이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구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22,0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가격대를 24,000원이라고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네. 24,000원 전에 22,000원에서 한번 매도를 하자라는 걸까요? 아주 짧게 보실 분들은 그 정도 목표가를 세우시면 되고 추세선대로 하게 되면 제 목표 라인은 이게 24,000원이 이제 1차적으로 저항 구간이고 23,000원 구간까지는 추세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1차, 2차 이렇게 1차적으로 22,000원, 2차적으로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화약품과 LX 인터내셔널 오늘 두 종목 저희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개장 전에 시장에서 박종현 어드바이저가 보고 있는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장중에 여러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익 AS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주식명가 MT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 돌파 매매 시간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